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주일간 잘 지내셨죠? 예. 지난주에 우리 한 주일 동안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예. 대만에서는 어제 9시 뉴스에 보니까 85명 그 동사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영상 2도 정도밖에 안 내려갔는데, 예. 85명 정도가 동사했더라고요. 예. 근데 그 대만은, 난방 그 시설이 없대요. 난방 시설이. 예, 그래서 이제 조금만 추워도 이제 이렇게 동사하고 뭐 그러는 모양이고, 우리나라도 그 3명 정도 이렇게 요번에 추위로 이렇게 동사하셨는데, 재밌는 거는 여기 저 서울, 경기, 인천 이쪽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부산에서 3명 다 이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부산에서. 예, 부산이 좀 따뜻하잖아요. 우리 여기 서울보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참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중개사법 시간이고요. 예, 지난주에 3장까지 다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158페이지 4장 우리 처음 하면 되는 거죠? 예, 4장에서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장 158페이지 한번 좀 펴 주시고요. 예, 보시면 이제 목차 내비게이션 한번 좀 잠깐 보세요. 예, 거기 보면 모두 11개의 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소한 6개 정도의 문제에서 최대 8개 정도의 문제까지 출제가 되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절 이제 명칭에서부터 11절 거래계약서의 작성까지 모두 11가지 절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은 10절에 보시면 확인 설명이라고 되는 부분이죠. 그 10절이 보통 3문제 정도가 매년 출제가 이루어지는 제일 중요한 그런 파트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의 전속 종계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8절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쪽에서는 전속 종계 계약 그리고 확인 설명 이쪽 파트가 아주 중요한, 많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15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미리 보는 핵심에서 3가지 정도 포인트 한번 좀 이렇게 좀 실어놨는데, 중개계약 그리고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 뭐 이런 정도가 이쪽 장에서 좀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한 장 넘기시겠습니다. 160페이지. 제 1절에 이제 명칭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명칭은 사무소의 명칭을 말하는 거겠죠. 사무소의 명칭. 그래서 이걸 우리가 두 자로 상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호. 상호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볼게요. 18조 1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 그러니까 사무소 명칭을 아까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상호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상호를 만들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거기다 우리 밑줄을 한 번만 좀 잡을게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밑줄 하시고요. 밑줄 밑에다가 자수를 좀 한번 세워 주시면 몇 자가 되냐면 8자가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8자. 또는 부동산 중개, 거기 이제 또는 부동산 중개에서 밑줄 한번 잡아주시고, 이 부동산 중개는 자수 세워주시면 5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무소 명칭을 만들 때 몇 자나 몇 자를 포함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8자나 5자, 그렇죠? 8자나 5자를 포함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의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명칭이 꼭 8자나 5자여야 한다라는 뜻인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10자에도 좋고 20자에도 좋은데 반드시 그 상호 어딘가에 앞에든 중간에든 뒤에든 8자나 5자를 포함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포함 사용의 의미가 된다는 거. 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거기 아닌 자라는 주어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1항은 이제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2항은 아닌 자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뭐에서는 아니 되는 그런 의무가 되겠어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그런 의무가 된다. 그래서 8자, 5자, 그리고 이와 유사한 명칭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기 여러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도 채색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18조 3항 내려갈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끝부분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5개 광고물이라고 하면 통상 이제 간판 같은 거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그 간판을 꼭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설치한다면 가정이죠.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 가로에 보니까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고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책임자를 말하고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판에다가 뭐를 표기해야 한다 이런 뜻이겠어요? 성명 표기. 그래서 중개사무소 간판에는 성명을 표기해야 하고 요거를 우리 중개사무소 실명제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제 자격증이나 등록증 이거 빌려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빌려서 하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간판에다가 성명을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5항 내려가면 등록관청은 1항 내지라는 말이 나오면 뭐뭐에서 뭐뭐까지라고 생각하시라 그랬죠, 그죠? 그 1항에서 3항까지 규정을 위반한 간판 등에 대하여 그 1항에서 3항까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건 뭐냐면 8자나 5자 혹은 성명 표기하지 않은 간판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그 자리에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행정대집행법. 그러니까 간판을 이제 위법 간판이죠. 위법 간판을 철거하는 관계법이 바로 행정대집행법인데 함정이 걸리는 자리니까 그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행정대집행법에서 간판을 대신 철거할 수 있다. 뭐 이런 근거법이 되는 겁니다. 재작년 본시험에 그 행정대집행법 자리에 민사집행법이 한번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민사집행법은 뭐 하는 법이냐면 우리 지난주에 배우셨는데 민사집행법은 뭐 할 때 하는 절차법이죠? 경매할 때, 그러죠? 경매할 때 이제 사용하는 법이 바로 민사집행법입니다. 그러니까 간판을 철거하는 법은 무슨 법이고? 행정대집행법, 경매할 때 규율하는 법은 민사집행법. 이렇게 이제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오른쪽 161페이지 상단에 보면 표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요 1절에서는 요 표만 좀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거기 표 좌측에 보면 자기 의무하고 부자기 의무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자기 의무라는 것은 뭔가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뭔가를 하여야 하는 거 자기. 반대로 그러면 부자기는 어떤 의미겠어요? 무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자기 의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기는 뭔가를 해야 하는 의무, 뭘 해야 한다. 부자기는 뭔가를 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기 의무에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두 가지 의무를 부담하네요. 그래서 어떤 의무하고 어떤 의무를 부담하냐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8자 그리고 부동산 중개 2자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우측 보조단에다가요. 뭐를 좀 하나 적어 놓기로 하겠냐면 우측 보조단에다 적어 놓으세요. 행운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중개사무소 명칭이 있다. 한번 가정해보죠. 이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쓸 수 있는 상호인가요? 아니면 써서는 안 되는 상호인가요? 쓸 수 없는 상호죠. 그죠? 쓸 수 없는 상호입니다. 자, 그럼 이걸 쓸 수 있는 상호로 바꾸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거 다 넣고 싶어요. 이거를 다 넣고 싶다. 그러면 행운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합격 부동산 중개 사무소 이렇게 썼다 이거죠. 상호를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써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뭐예요? 8자나 5자가 들어갔느냐를 보는 거죠. 그럼 여기 몇 자가 들어갔어요? 5자 들어갔죠. 그럼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화성 부동산 카페 실제 있었던 실례죠. 화성 부동산 카페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 없어요? 중개라는 말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중개라는 말이 빠졌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다 중개라는 말을 한번 좀 넣어 볼게요. 그러면 화성 부동산 카페 중개 이렇게 만약에 사용했다고 칩시다.
자, 이거는 쓸 수 있겠다, 없겠다? 이거 쓸 수 없다. 이렇게. 왜 쓸 수 없냐면요. 부동산이라는 단어하고 중개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여기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5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중개한다고 하면 화성 부동산 카페 중개한다면 부동산을 중개한다는 건지 카페를 중개한다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는 사용할 수 없고요. 8자나 5자는 하나의 명사로 생각하셔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명사로 생각하시고 붙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줄 내려오면 5개 강구물. 5개 강구물은 이제 여러 가지 5개 강구물이 있겠는데 그 중에서 간판에만이요. 간판에만 누구의 성명을 표기하면 되겠죠. 개공의 성명을 표기하는데 이 간판 쪽에서도 문제가 곧잘 나오는 게 있는데 주된 사무소 간판에는 누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하고 분사무소 간판에는 누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하고 이 개념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사무소 간판에는 누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겠어요? 대표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간판에는 누구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겠어요?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다시 이제 밑에 내려오면 부작위 의무. 아까 부작위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무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무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작위 의무라고 했는데 우리 부칙상의 개공이죠. 부칙상의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8자의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 부칙상의 개공은 8자의 문자를 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사용하면 안 돼요. 이거 사용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박스 맨 밑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 있죠. 거기 아닌 자에다가 다시 한번 채색해 주시고요. 개공이 아닌 자는 동일 명칭 8자, 5자 그리고 유사한 명칭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느냐면 안 되는데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 제재가 몇 년 몇 천이라는 거죠. 1년 1천. 거기다가 여러분 전체 다 채색을 좀 해주세요. 그 표 안에다가. 그러면 아닌 자가 사용하게 되면 몇 년 몇 천이라고요? 1년 1천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칠판 잠깐 볼게요. 요거 이제 잡아가지고요. 요 2개 잡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화성 부동산 카페 중에 이런 식으로 사용한 자가 첫째 개공일 때, 그죠? 두 번째는 개공이 아닌 자일 때에 따라서 체제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죠? 자, 그러면 개공이 합법적인 개공이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 뭐를 명칭을. 그러면 체제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요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두자 안 썼고 여기는 부처 안 썼기 때문에 요거는 100만 원 과태료. 근데 주어 자체를 뭐로 바꿔버렸죠? 제가 아닌 자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닌 자들이 이런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이것도 유사 명칭에 보는 거죠. 유사 명칭. 그러면 이거는 몇 년 몇 천, 1년 1천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이제 요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되게 확률이 높아요. 이 부동산 카페 아니면 뭐 카페 중개 이런 거 실제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알고 계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162페이지 넘어가시면 3번에 성명 표기 방법. 성명은 어디에다가만 표기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5개 강구물에다 표기하나요? 아니면 간판에만 표기하나요? 간판. 오로지 간판에만 표기할 거죠? 근데 간판에 표기할 때 두 번째 줄 중간 이후부터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죠. 그러니까 인식 가능한 정도의 크기로 표기를 해라. 그러니까 너무 이제 너무 작게 하면 뭐가 안 되겠어요? 인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를 해라. 뭐 이런 개념이 됩니다. 하단 판례 제목에만 전체 다 채색할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호 등의 법률중개사라고 병기할 수 있는지 여부 이랬어요. 병기한다는 건 나란히 쓴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사례 하나 드릴게요. 자, 어떤 개업공인중개사가요, 간판입니다. 이게 간판인데 여기에 이제 뭐 가령 해커스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사용했어요. 이건 이제 쓸 수 있나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사무소? 쓸 수
있죠, 그죠? 예, 이 8자 들어가니까 쓸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밑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밑에다 뭐라고 했냐면, 법률중개사,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법률중개사. 예. 그리고 대표, 아무개. 예.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간판입니다. 예. 간판인데, 이 간판에 지금 위법이 있나요, 없나요? 이 간판에 위법이 있다, 없다? 없죠, 아무것도. 왜 위법이 없어요? 8자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대표의 이름 들어갔죠? 그 대표의 성명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위법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 간판을 보고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게 계속 신경이 쓰인 거예요. 누가 이 간판 보고 신경 쓰였을 것 같아요? 변호사가. 그래서 변호사가 이 간판을 보고 신경이 이제 쓰인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신고를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이제 이것도 실화죠. 신고를 해가지고 뭘로 이제 신고를 했냐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걸은 거예요.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신경 계속 쓰인다 이거예요. 왜? 니네가 그냥 공인중개사면 공인중개사지 왜 법률중개사라는 말을 쓰냐? 이 단어는 즉 법률이라는 단어는 변호사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를 건 거예요. 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생각되어지나요? 아니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여지나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변호사라고 표시한 거는 아니죠. 그래서 대법원의 생각은 어땠냐면 법률중개사라고 이렇게 변기한 것은 법률중개사라고 변기한 것은 이 공인중개사가 뭐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표시한 것뿐이다. 내가 변호사다, 법률 사무를 보겠다라는 의미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대해서 잘 아는 중개사라고 표시한 것뿐이다. 따라서 이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결론은 우리가 이런 상호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안 쓰고 그냥 법률중개사라고 단독 표기하면 이건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법률중개사라는 단독 자격은 없죠,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렇게 단독 표기하면 변호사법 위반에 대부분 걸리고요. 이렇게 뭐 하는 거는 좋다라는 거죠. 두 자로 병기, 병기하는 거는 좋다. 병기. 이렇게 같이 쓰는 거는 좋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가셔서 법률중개사라고 표기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63페이지 오시면 제2절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는 2013년도 6월 4일 날 처음으로 이제 도입됐는데 그해 시험에 안 나왔고요. 작년 시험에도 안 나왔고 이제 계속 안 나왔죠. 올해 시험에는 하나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거 이따가 제가 다시 표기 한번 해드릴게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라고 했는데 중개대상물의 표시하고 광고한다 뭐 이런 말 사용했는데 이게 어떤 말인가를 한번 좀 잠깐 보여드리면 저를 잠깐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거 그 보온병 하나를 갖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뭐냐면 상품이죠, 그죠? 상품.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스타벅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게 스타벅스라고 써 있으면 이게 광고예요, 아니면 표시예요? 이건 표시를 한 겁니다. 자, 다시 물건에다가 어떤 제품의 이름을 써놓는 거는 광고가 아니고 표시라고 얘기합니다. 표시. 그러면 이거를 라디오 광고나 TV에다가 광고하면 널리 알리는 그런 거를 만약에 한다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광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시하고 광고는 조금 다른 거다. 물건에다가 표시하는 거가 있고 그걸 널리 알리는 거는 광고다. 그러면 이 중개대상물의 표시 및 광고 이렇게 갔을 때 이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중개대상물을 아무나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18조의 2항을 먼저 읽어볼게요. 18조의 2항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여러분 거기 아닌 자에다가 다시 한번 주어에다가 채색해 주시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시 광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기도 채색해 주시고요. 우리 과목에서 아닌 자라는 주어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아무튼 무엇 아닌 자, 뭐 공인중개사 아닌 자,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 이렇게 아닌 자들이 나오면 처벌을 물어보는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처벌을 물어보면 무조건 1년 1천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다시 아닌 자 나오면 뒤에 처벌은 무조건 몇 년 몇 천? 1년 1천. 그래서 아닌 자들은 표시 광고를 절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누구는 이거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표시 및 광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하단 내려가시면 중개대상물의 광고 실명제 해가지고 광고하는 건 좋은데 내가 개공이라는 거, 내가 광고 표시 및 광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를 우리가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네 가지를 명시할 건데 출제가 된다면 그거를 물어볼 가능성이 일단 높아요. 네 가지 명시해라. 다음 중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시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 뭐냐, 이런 식으로 출제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중개사무소의 명칭, 명칭. 그러니까 명칭은 이제 광고하는 주체가 누군지 알려주라는 거죠. 그리고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그러니까 이제 그 명칭에 대한 대표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광고를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그 광고를 통해서 나한테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게끔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무소의 소재지하고 사무소의 연락처 같은 것들을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측 여백에다가 이거 하나만 좀 적어 놓을게요. 그 네 가지를 암기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요거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거기서 만약에 함정을 건다면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 말고 뭐 특별히 줄 게 없잖아요, 그죠? 자,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는 명시해야 할 사항이다, 명시할 사항 아니다, 명시할 사항이 아닌 거죠, 그죠? 요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이런 다른 제품하고 달리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명시해서 광고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그 광고한 거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직접 가서 거래를 하려고 시도하겠죠. 뭐 개나리 아파트 101동 1004호가 매매로 나왔습니다. 이거 광고 때리면 직접 그 집 가서 초인종 누르고 나 살 건데 집 한번 봅시다. 마음에 들면 계약합시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소재지는 뭐 하지 않는다. 명시하지 않는다. 명시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암기하시기보다는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사례를 좀 하나 드릴 테니까 이 사례를 좀 잘 듣고요. 여기서 이 표시 광고를 못하게 하는 취지가 어떤 거구나라는 것을 좀 기억해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토지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토지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차를 타고 이제 지방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요. 이 토지에다가 뭐를 이렇게 해 놓는 경우가 있냐면 프랜카드를 이렇게 붙여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프랜카드를 한번 좀 확대해서 한번 좀 써 볼게요. 이 토지에다가 전체 프랜카드 써 놓고 뭐라고 이제 이렇게 써 놓는 경우가 되게 많으냐면 현 토지, 그러니까 이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현 토지 매매함 해놓고 여기다 뭐 전화번호 010 뭐 자기 핸드폰 번호 뭐 이렇게 이제 적어 놓습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는 그러면 중개대상물인가요? 중개대상물이 아닌가요? 중개대상물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요거 프랜카드는 생각하지 말고 이 토지 자체가 중개대상물이에요, 아니에요? 중개대상물이지. 토지가 1번 중개대상물이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이 프랜카드를 소유자가 붙였을 때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자, 이 토지를 소유자가 이렇게 프랜카드를 붙인 거예요. 1번 소유자가 이 토지 소유자가 붙였다 이 말이에요.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죠. 이거는 뭐 불법 현수막 뭐 이런 거 말고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죠. 이거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다. 자, 2번 개공이 이 프랜카드를 붙였다 이거예요. 개공이. 자, 문제될 거 있다 없다? 개공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게 하나의 중개대상물이죠. 그리고 얘는 파는 사람이 아니고 팔아주는 사람이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잖아요. 중개하는 자잖아요. 그럼 이건 중개대상물에 뭐 한 거예요? 표시 및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문제될 게 있어 없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이게 하나의 중개대상물이죠. 얘는 중개하는 자죠. 얘가 지금 중개대상물에 뭐 한 거예요? 여기다가 표시 및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문제될 게 있잖아요. 어떤 게 문제될 게 있죠? 이거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면 금방 캐치하시는데 이 개공이 이거를 프랜카드 붙였어요. 문제될 게 있어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가지를 명시하지 않았잖아요. 네 가지 뭘 명시하지 않았어요?
저 책 보지 마시고 칠판만 보시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거 얘가 사무소의 명칭 여기다가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써야지. 그 다음에 성명, 그 다음에 소재지. 이 소재지는 무슨 소재? 이 토지 소재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또 사무소 연락처 안 썼잖아요. 이거는 그냥 개인 연락처잖아. 그러면 이거는 처벌이 뭐냐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뭐 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금방 말씀드렸는데 그 표시 광고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를 뭐 하지 않았어요. 명시하지 않았죠. 드러내지 않았잖아. 드러내지 않은 위법이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명시하지 않은 명시의 의무를 위반한 걸로 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 프랜카드를 개공 아닌 자가 붙였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이 프랜카드요. 거의 99%는 개공이 아닌 자가 붙였을 확률이 많아요. 개공이 아닌 자가 붙었을 소유자보다는요. 그럼 이 사람 일단 어떤 처벌을 받아야 돼? 1년 1천. 왜 1년 1천이야? 아닌 자가 이런 거 표시 광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닌 자가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이건 무등록 중개업을 사실상 금지시키려고 하는 실효적으로 금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 타겟이 즉 개공이 아닌 자 안에 고용인도 들어갑니다. 고용인들을 이 표시 광고하면 돼, 안 돼? 고용인들, 소공이랑 우리 중개보조원이랑 하면 안 돼요. 표시 광고는 반드시 누구만 해야 돼요? 개공만 해야 돼요. 그러면 고용인이 만약에 이 표시 광고를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니면 1년 1천. 1년 1천. 왜 1년 1천? 얘도 개공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고용인들 표시 광고하면 안 돼요. 그러면 표시 광고는 반드시 누구 이름으로? 개공의 이름으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를 표시 광고 실명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넘어가죠. 164페이지. 164페이지 가시면 제3절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거기는 제목에다가 밑줄을 한 번만 잡을게요. 그 제목에다가 밑줄, 뭐 등록증이라고 하는 제목에다가 밑줄 하나 잡아주시고요. 이 등록 자체가 무슨 성을 가지고 있냐면 일신 전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등록 자체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요? 일신 전속성. 그러면 그 등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반드시 누구에게만 있어야 하는 성질이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그 주체에게만 있어야 되는 성질. 다른 주체에게는 절대로 뭐 할 수 없는 성질, 이전할 수 없는 성질. 이거를 일신 전속성이라고 합니다. 19조 한번 읽어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그러니까 상호는 이제 명칭을 말하는 거죠.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우리 그 19조 1항 끝에다가 가로만 열어봐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처벌받겠죠, 그죠? 그래서 그 처벌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다가 적발이 되면 뭘 취소? 등록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 이거 절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벌도 한다. 몇 년 몇천? 1년 1천의 처벌까지 같이 병과합니다. 병과. 다시 등록증 양도 대여하다가 적발이 되면 뭐에다가 뭐 등록 취소에다가 1년 1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항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그거 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벌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하고 똑같이는 못하지. 왜냐하면 등록 취소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도인한테 해야지. 개공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양수인이니까 등록 취소는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 1천의 처벌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1항은 등록 취소 1년 1천, 2항은 1년 1천의 형벌만 있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거는 뭐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제4절 사무소 이전 신고라고 되는데 여기 4절 이전 신고의 절 제목에다가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매년 한 문제씩 꼭 출제가 이루어지는 파트고요. 난이도 상중하로 나눌 때
하 정도에 해당이 되는 문제라서 반드시 득점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이 아무리 어렵게 나오더라도요, 15회 시험부터는요, 이런 식으로 비율을 다 맞춰요. 어떤 식으로 비율을 맞추냐면 상난이도, 중난이도, 하난이도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을 맞춥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건 우리 그의 시험이 어렵다 그러면 상난이도 30%에 해당하는 문제들 12개죠? 12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철저히 지켜지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어렵게 한번 15회 때 출제를 해보니까 근데 그 15회 때는 어떤 식으로 출제했냐면 상난이도를 100%로 낸 거예요. 다 어렵게 40개를 다 어렵게 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도 못 붙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붙으니까 다 떨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안 있더라 이거지. 그거를 경험으로 알게 되었어요, 공무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국토부, 그러니까 우리 과천 정부 청사가 점거 당했죠. 한 3,000명 정도 몰려가가지고 점거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국장 뭐 나오라고 해서 국장 면담 요청하고 그랬는데 국장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나왔겠죠. 나오면 이제 그 당시 분위기로 봤을 때는 뭐 맞아 죽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대신 나왔냐면 그 국장 이제 밑에 차관 밑에 토지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토지국장이 나왔어요. 이 사람도 국장은 국장이지. 그래서 이 토지국장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년부터 시험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국토부에서 직접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고 처음으로 그때 제 시험을 볼 수 있으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어떤 것들을 되게 싫어하냐면 문제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 어떤 성격상. 그러니까 이 부분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뭐만 잘 맞추시면 되겠어요. 중난이도 하고 하난이도만 다 맞춘다고 한다면 이것만 다 맞춰도 몇 점이에요? 70점이죠. 우리 시험 몇 점 맞으면 합격이죠? 60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전략을 잘 가져가시면 어려운 시험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시간을 많이 투자할 게 아니라 요거 다 맞을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요 이전 신고는 어디에 들어가는 파트냐면 요 하난이도 12개에 들어가는 문제다 이거죠. 일단 제목에다가 가로 한 번만 좀 열어봐 주시고요. 이렇게 쓰세요. 뭐라고 쓰시냐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로 이전 가능합니다. 왜? 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기본권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 그래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로 이전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전은 아무 때나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데로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한도 두어서는 안 돼요. 이전은 하나의 권리니까요. 자, 20조 한번 읽어볼게요. 1항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거기 10일에다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질문 사전에 아니면 사후에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랬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사후에 사후 신고라는 거 알 수 있죠?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멀리 좀 갔다는 거죠. 이전 후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2조에서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다시 자 이전은 신고해야 되는데 사전 아니면 사후 며칠 안에 10일 안에 그리고 관청이 나눌 때는 이전 전 관청, 이전 후 관청에다가 신고한다. 자 오른쪽 보조단에다가 그림 하나만 그려 놓을게요. 자 여기가 이제 뭐 가령 서울특별시 강남구라고 가정하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전하는 것도 이전이죠. 이렇게 관내에서 이전하는 거. 근데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강동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좀 멀리 가는 것도 이전인가요? 이건 이전이 아닌가요? 이전이죠. 그래서 이전의 종류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내에서 움직였을 때는 등록관청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관내에서 움직이면 등록관청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로 만약에 넘어가면요. 관외로 넘어가면 뭐가 바뀌죠? 등록관청이 바뀌어요. 왜 등록관청이 바뀌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신 것 중에서 중개사무소의 위치,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놓고
뭐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등록관청을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얘가 즉 강남구청장이 이전 전 관청이고 얘가 이전 전 관청이고 이전 전 등록관청이고 강동구청장이 이제 멀리 갔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 강동구청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전 후 등록관청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등록관청은 영원한 등록관청이 되는 게 아니라 사무소 옮기게 되면 등록관청은 뭐 한다는 거죠? 바뀐다. 네, 그러면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 신고는 어디다 해야 돼? 이전 전, 이전 후 어디다가? 이전 후에다가 신고를 해라.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2항에 볼게요. 20조 2항입니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주고받고 해야 하는데 이제 이전 전 관청에서 이전 후 관청으로 보내주고 그 관청에서 우리 남길 거 없이 다 보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항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전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칠판 잠깐 볼게요. 강남구에 있을 때 위법행위를 했어요. 위법행위를. 그럼 당연히 강남구에 있었을 때 위법행위를 했으니까 어느 관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겠어요? 강남구에서. 근데 행정처분을 내리려고 보니까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강동구로 갔어요. 그러면 행정처분은 누가 내려야 되겠어요? 강동구에서 내려야 되겠지? 그러면 강남구에서 위법한 행위 자체를 우리가 적은 서류를 어디로 보내줘야 되겠어요? 강동구로 보내줘야 되겠죠. 행정처분 진행 서류를 보내준다. 뭐 이런 얘기 됩니다. 한 장을 넘겨볼게요. 16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이전 절차가 있고요.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관내에서 움직였을 때,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관외로 움직였을 때, 그리고 3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분사무소 이전 뭐 이런 말 나오는데 그 분사무소 이전은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분사무소 이전은요. 두 번째 줄 앞부분에 한번 좀 채색해 볼게요. 분사무소 이전은 어디에다가 무조건 신고해야 되냐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거기다가 채색하시고 별표 하나 해주시고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분사무소에 관련된 모든 행정처분은 다 어디에서 한다? 주된 사무소에서 한다.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른쪽 이제 167페이지 쪽에 오시면 상단에 이제 이전 신고 시 제출 서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출 서류라는 것은 첨부하는 서류에 들어가는 거죠. 보면 이전 신고서가 있고 두 번째 등록증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 등록증에다가 채색 하나만 좀 해주시고요.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을 첨부하게끔 만드는 이유는 이제 소재지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죠?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증을 첨부토록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 쪽에 내려오면 서류 송부를 요청한다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요. 이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면 종전관청에서 새로운 관청으로 서류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한번 좀 볼게요. 거기 사례에 보니까 첫 번째 점, 이전 신고를 한 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등록대장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좀 전에 위에서 뭐가 이제 채색되었냐면 등록증. 그러니까 등록증은 뭐 하는 서류냐면 제출하는 서류, 첨부하는 서류잖아요. 첨부. 근데 등록대장은 뭐 하는 서류에 들어가냐면 송부하는 서류에 들어간다. 송부한다는 건 뭐예요? 보내준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럼 보내주는 거는 어느 관청에서 어느 관청으로 보내주는 거겠어요? 이전 전 관청에서 이전 후 관청으로 보내주는 거겠죠. 자, 이전 절차를 한번 좀 정리해 드릴 건데 이거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전 절차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요거는 관내에서 움직이는 경우하고 등록관청 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관내에서 움직이는 경우 먼저 볼게요. 이전을 하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적격을 검토하고 이전 후 사무소가 건축법상 우리 이제 적법한 건물인지 확인해 보고 이상 없으면 원칙 예외로 좀 나눠서 보고요.
원칙적으로는 우리 이제 등록증 있잖아요. 등록증. 종전 등록증은 회수해서 폐기하고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재교부에서 재자가 들어가는 거는 다시 재자거든요. 그러면 다시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재교부한다라는 건 등록증을 새로 만들어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돈을 좀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도 되겠어요? 돈 받아야 되겠죠? 예, 유료예요. 유료. 예, 재교부 유료. 예. 근데 예외적으로요.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수정만 해가지고요. 예, 소재지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관내에서 움직였으니까 수정교부가 예외적 방식인데 이렇게 수정교부할 때는 이렇게 수정만 해주는 거니까 돈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이건 무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예. 요 상단에 있는 관내에서 움직이는 거는 보통 시험에 출제하지 않아요. 이거 좀 간단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거를 출제하냐면 관외로 움직였을 때가 사실은 더 중요하고요. 이전을 먼저 하죠. 왜냐면 사후 신고니까. 예,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다 좀 몇 개 적어 볼게요. 신고할 때 며칠 안에 신고한다 그랬어요? 10일. 예, 사후 10일. 네, 예, 사후 10일 일단 중요하고 외에도 당연히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게 요거 밑에가 더 중요해서 말씀을 여기다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고할 때 무엇을 첨부해서 신고한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등록증, 예, 등록대장이 아니고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원본을 첨부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등록증을 첨부한다는 건 가져다 줘야 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구청에 가서 하는 신고 가능하겠죠? 가서 하는 신고, 방문 신고라 그래 이거를. 예, 가능하지만 전자적인 신고는 되겠어요? 아니면 전자적 신고는 안 되겠어요? 전자적 신고는 될 수가 없겠죠. 왜 될 수가 없냐면 등록증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전 신고할 때는 사후 10일 안에 뭐를 첨부해서 등록증을 첨부해서 그리고 관청이 이제 외로 빠졌으니까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전 전 관청에다 신고해요. 이전 후 관청에다 신고해요. 이전 후, 이전 후 무조건 이전 후에다 신고. 이것도 중요. 이제 신고를 해요. 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전 후 관청에서는 해당하는 계공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정보가 없잖아요. 기록이. 그래서 뭐를 보내줄 것을 요청해야 되냐면 서류 송부를 요청해 줘야 돼요. 질문. 서류 송부를 요청하는 건 어느 관청에서 어느 관청으로 요청해야 돼요? 이전 후 관청에서 이전 전 관청으로 요청을 해야지. 그럼 그 요청을 받은 이전 전 관청에서는 지체 없이 서류를 송부하게 됩니다. 자, 다시 질문. 서류 송부는 어느 관청에서 어느 관청으로 송부? 이전 전 관청에서 이전 후 관청으로 송부. 왜냐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보내줘야 되니까. 이때 여러 가지가 이제 송부되어지는데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등록대장을 송부한다. 자, 이 등록대장은 카드식이겠다 아니면 장부식이겠다. 장부식이면 송부할 수가 없죠. 우리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여러분 교재 잠깐 볼게요. 교재 몇 페이지를 좀 잠깐 보시냐면 415페이지다. 415페이지. 415페이지 보시면 거기 무슨 대장이라고 돼 있어요?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라고 돼 있죠? 415페이지. 그게 장부식 같아요? 아니면 카드식 같아요? 카드식이죠. 카드식. 낱장으로 돼 있다는 거죠. 낱장으로. 그거를 보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414페이지에 있는 자격증 교부대장은 카드식 장부가 아니고 장부식 대장이죠. 여러 사람을 같이 기재하죠. 그래서 보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다시 이 등록대장은 카드식 대장이기 때문에 보내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송부해줘야 된다. 그래서 종전관청에서 새로운 관청으로 보내줄 수밖에 없다. 보내줘야 하고요. 이 보내주게 되면 적격을 검토한 다음에 이제 요 우회의 경우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회는 관청이 바뀌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거고 밑에는 관청이 바뀐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이때는 무조건 관청을 수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등록증 재교부로 해야 합니다. 자, 제자가 붙으면 돈을 받는다 그랬죠. 유료입니다.
자, 여기서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어려운 질문. 조금 어렵습니다. 이전 신고 시에, 예, 이거 이제 이전 신고 시에면 이렇게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하는 거죠. 이전 신고 시에 행정수수료, 돈을 내는 거를 행정수수료라 그래요. 유료이다 아니면 무료이다. 이전 신고 시 행정수수료 있다 없다. 행정수수료 있다 아니면 없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답변하고 싶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답변하고 싶잖아. 이제 그건 선택할 수 없고 있다 없다로만 선택해 볼게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왜 없다라고 하냐면 여기 없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러면 이거 있는 건 뭐냐면 공통점을 하나 갖고 있잖아요.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죠? 재교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 신고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전 신고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무슨 수수료를 받느냐면 재교부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 이전 신고 수수료, 휴업 신고 수수료, 폐업 신고 수수료 이런 말은 없어요. 그 대신 무슨 수수료가 있냐면 재교부 수수료라는 말이 있어요. 재교부 수수료. 다시 요 돈을 받는 것은 유료로 하는 것은 무슨 수수료를 받는다? 재교부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이전 신고 수수료라는 말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법에 근거 없는 돈이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 정도의 문제가 꼭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었다 하셔야 되겠다. 시간 때문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